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연신내 등 지역 상권 상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서울시가 경영위기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종합지원책을 내놨는데요. 내게 필요한 지원책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손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불광동의 먹자골목, 건물 전체가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골목 안쪽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상가가 모두 텅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이 6개월 전 이곳을 찾았을 때도 공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또 왔죠. 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나을까 싶었는데 경제가 이렇게 침체된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로서는 요즘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응암동 대림시장 인근 대로변의 이 가게는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안 나간다니까요. 뭐 업종 하면 뭐에 손해보는 경기가 안 좋아서. 2024년 4분기 기준 서울시 전체 외식업 폐업률은 4%, 은평구는 5%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제 불안과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본격 가동합니다. 이 지원책은 창업부터 폐업 후 재도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 안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마케팅이나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매출 감소나 대출 급증 등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공개 모집 방식도 도입돼 총 3,000명의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점포, 원상복구비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재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다시 서기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200만 원의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관내 법정 의무 시설 250여 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 2,000여 개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충전 설비 외관 점검, 소방 점검 등으로 구는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4일 양천구 보건소 별관이 문을 엽니다. 보건소 별관은 신정내거리역 인근에 연면적 약 7,6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보건소 별관 1층에는 난임,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아이맘 센터가, 2층에는 식습관 개선을 돕는 건강요리 교육실이 마련됐습니다. 3층은 건강증진센터로 유산소 순환운동, 생애주기별 운동 등 개인별 질환을 연계한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은평구의회가 지난 21일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를 방문해 준공정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광역자원 순환센터 지상체육시설과 지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둘러본 후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단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광역자원 순환센터는 오는 8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동네 정원을 만들고 관리할 마을 정원사를 찾습니다. 마을 정원사는 정원 유지 관리, 정원 관련 행사 등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특히 동별 정원 멘토로 활동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정원을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마을 정원사 모집 기간은 이번 달 27일까지로 만 19세 이상 은평구민 중 서울시 시민정원사 또는 은평구 마을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수료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 환경 개선비 등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가구 중 반지하 또는 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이사 보증금, 이사비, 주거 개선비, 환경 지원비로 모든 항목을 합쳐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곳곳에서 피어오른 구름 연기로 산이 온통 뒤덮였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쯤 강원도 정선군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30헥타르가 타고 주민 한 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발생 18시간 만인 다음 날 낮에서야 꺼졌는데 화목 보일러에서 튄 불티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연천군에선 농산 폐기물 소각 중 산불이 발생해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 22일 산불이 난 춘천시 신부급 현장입니다. 제 주변을 보시면 곳곳에 그을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은 살짝만 만져도 부서질 만큼 바싹 말라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씨관리 소홀 등 부주의까지 겹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발생한 산불만 벌써 86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는 이유는 자연적인 발화보다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철이 이제 다른 계절보다 건조하고요. 그리고 산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산불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산불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경상 등 전국 곳곳에는 24일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대형 산불 발생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25일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순간풍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상황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과 가까운 곳에선 쓰레기 등을 태우지 말고 화목난로나 담뱃불 등 작은 불씨도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서울시가 산속에 위치한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해 산불 위험에 대비합니다. 서울시는 5개 소화전이나 소방펌프 설치가 가능한 배수지 11곳을 선정해 설비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천구 신정배수지에 우선 소방시설 구축을 마치고 나머지 10곳은 올해 공사 예정입니다. 또 소방설비가 어려워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됐던 배수지 17곳도 용역을 통해 추가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1년간 시행한 결과 민원과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운행 횟수와 막차 시간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300개 노선 2,100여 개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민원 교통사고 건수와 운행 횟수 준수율 등 시내버스 전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 발생 건수는 2023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실시한 행정처분 건수도 지난 2023년 404건에서 2024년 342건으로 15% 감소되는 등 제도 시행 이후 운전자 법규 위반과 이용객 불편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도 2023년 1,070건에서 2024년 732건으로 32% 낮아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 재정 절감, 노선 개편, 공공성 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책 논의가 한창입니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딴 법안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우려도 뒤섞여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살 초등학생.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학교 안에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이 학교 안전을 살피기로 한 이후 국회에서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 관리 체계와 학교 안전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울증인지 정신질환인지 이런 것들이 그 원인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걸 해법에 있어서도 교육이나 교육부 관계자만 참여해서는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에서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교육부 측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후속 대책으로는 늘봄학교 안전 귀가 방안과 초1, 2는 대면 인계, 동행 기과를 원칙으로 학교 내에서 인계 지점까지 학생들을 인솔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보호자가 학생과 동행하여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위험 교원을 분리하는 이른바 하늘입법 추진 계획도 내놨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내진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구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학부모는 임시 방편식 정책에 그칠까 우려했고, 호미로 막는 식의 정책이 계속되는 희생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현직 교사는 이미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고위험 교원의 기준이 매우 모호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고위험 교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그 교원에 대한 과도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교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학교 내 CCTV 설치 역시 논쟁의 중심에 선 대책 가운데 하나. 여러 비극을 겪어온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대책들인 만큼 더 신중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해당 평가 이후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과 일섬 1주치병원 무료 진료 서비스, AI 기반 외국인 의료 지원 서비스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의 경우 인천 지하철 30개 역을 활용해 집화센터를 설치하고 소량 택배 물량을 모아 택배사와 일괄 계약해 배송비를 절감하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인천 369 걷기 사업과 걷기 코스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369 걷기 챌린지는 시민들이 하루 7,000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설정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걷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시가 처음으로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주도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활용해 목표 걸음수를 달성한 시민에게 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시민들의 걷기 운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군구별로 추천하는 걷기 좋은 코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